인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매우 긴밀한 상호작용과 구조, 기능을 하고 있는 어떤 단위들이 있는데 그거를 우리는 시스템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인체는 상당히 다양한 시스템들의 계층 구조가 있어요. 시스템들의 계층 구조. 계층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계층의 레벨들을 잘 이해를 하고 그러면 일목요연하게 전체가 연결이 될 수가 있어요. 예. 근데 그게 안 되면 따로따로 노는 거예요. 자, 우리가 원자라는 걸 봅시다. 원자, 모든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가 원자잖아요. 원자는 핵과 전자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핵과 전자 사이에는 긴밀한 연결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자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볼 수도 있어요. 네? 핵은 10-18cm. 핵과 전자 사이 거리는 10-10cm.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 사이에는 끊임없이 빛 에너지가 주고받는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매우 작은 단위이지만 그 원자 단위 내에서는 엄청난 역동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자는 원자라는 시스템으로 볼 수도 있어요. 또 이제 저희가 1급 과정에서 배우겠지만 원자들과 원자는 지금 한 106종이 있잖아요. 근데 이 원자들과 원자들 간의 관계들이 있어요. 원자들이 결합을 하거든요. 뭐 공유 결합도 하고 나중에 배우겠지만 뭐 이온 결합도 하고 뭐 수소 결합도 하고 여러 가지 관계를 통해 가지고 얘들이 하나의 독립적인 시스템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뭐라고 그래요? 분자 시스템으로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죠? 그죠? 또 이 분자들이 막 100만 개씩 붙어 나올 수 있어요. 100만 개, 200만 개. 그게 하나의 단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고분자라고 그래요. 고분자. 대표적인 게 뭐예요? DNA. 네? DNA 뉴클레오티드라는 게 결합을 하는 거예요. 30억 개. 인간의 경우. 그게 하나의 시스템이 되는 거죠. 또 뭐 다당류, 전분 같은 경우. 전분? 뭐 수천만 개가 붙어버리는 거. 지질. 이런 것도 고분자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하나의 고분자 시스템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런 고분자 시스템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작용을 해요. 그럼 뭐가 돼요? 세포 소기관이 돼요. 세포 소기관. 세포, 중간에 세포 소기관. 어떤 게 있을까요? 뭐 핵, 리소좀, 뭐 미토콘드리아. 이런 것들은 크기가 미생물하고 크기가 비슷해요. 하나의 독립적인 어떤 내재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미토콘드리아 같은 경우는 미토콘드리아 독자적인 DNA를 가지고 있어요. 그죠? 또 엽록체 같은 경우도 그렇고. 또 이런 세포 소기관들이 모이면 뭐가 돼요? 세포가 되죠, 세포. 그죠? 세포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 몸에는 50쪽의 세포가 있는데 그 하나의 세포들은 엄청난 역동성을 가지고 있죠. 예, 그 안에서 관계되는 단백질만 8만 종류가 넘는다고 추산해요. 지금 8만 종류. 종류만 8만 종류. 그 개수는 얼마나 될까요? 우리 인구보다 많단 말이에요. 지구 인구보다. 그리고 그런 세포들이 모여서 뭘 만들어요? 조직. 예? 티슈를 만든단 말이에요. 기능적인 단위. 뭐 상피 조직. 예? 상피 조직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근육 조직이라든지 예? 또는 뭐 신경 조직이라든지 뭐 그 다음에 심혈관 뭐 이런 여러 가지 조직들이 있단 말이에요. 기본적인 단위들. 그래서 우리 혈관이다. 그 혈관은 상피 조직 있죠?
근육 조직도 있죠? 신경 조직도 있죠? 예? 그런 기능적인 단지를 뭐라고 그래? 기관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기관. 그 위가 있다. 그리고 위에 상피 조직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또 근육 조직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또 신경 조직이 있어요? 있죠? 그죠? 또 이런 기관들이 모이면 뭐라고 그래요? 기관계라고 그러거든요. 기관계. 소화관, 소화계. 예? 소화관에 간, 뭐 위장, 소장, 대장 합쳐가지고 하나의 기능 단위가 있잖아요. 그죠? 이거 하나의 시스템으로 볼 수 있어요. 또 인간이라는 시스템, 개체라는 하나의 시스템을 볼 수 있죠. 그죠?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무슨 얘기냐면 인간의 전체적인 생리를 알려면 예, 아니 괜찮습니다. 이쪽으로 갈수 이제 상위 시스템이 되는 거죠. 상위 시스템. 그죠? 굳이 표현하자면 위계로 따지자면 그러니까 위계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뭐 더 중요하다 뭐 안 중요하다 의미가 아니라 어떤 크기나 단위 개념으로 봐서 상위 시스템이 되고 이거 하위 시스템이 되잖아요. 근데 상위 시스템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밑에 있는 하위 시스템을 이해를 못하고 상위 시스템을 이해한다는 거는 사상누각이에요. 그죠? 다시 말해서 인체라는 개체를 이해하려면 인체의 기관계, 소화계, 신경계, 내분비계, 피부계, 뭐 면역계 이런 각각의 시스템들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하나로 보기 어려면은 분리를 해서 쪼개가지고 각각을 파악을 해야 돼요. 그럼 쉽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각각의 파악된 걸 다시 연결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현대 과학에서 환원론이라고 이제 치부되는 것의 문제는 뭐냐면 각각을 분리해서는 다 이해가 한다는 거예요, 지금. 많이. 근데 이거를 연결해서 이해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원론의 한계를 많이 주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각각의 분리된 것들을 통일적으로 이해하는 도구가 있어요. 그게 뭐죠? 다별량 통계예요. 그런 다별량 통계 기법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어떤 식으로 흘러가게 되냐면 신비주의로 흘러가게 돼요. 또는 불가지론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 수치의 개념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예측을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예측을 못하면 어떻게 돼요? 컨트롤을 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제어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측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건너마을 건너가는데 빨간불 신호를 모르잖아요. 예측을 할 수가 없거든요. 저 2분 30초 후에 빨간불이 파란불로 될 거다. 예측을 할 수 없으면 컨트롤을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현대의 많은 이제 과학의 문제가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기관 소화계를 알려면 뭘 알아야 돼요? 위도, 예? 간도 알아야 되고 위도 알아야 되고 소장도 알아야 되고 대장도 알아야 되고, 그죠? 얘들이 분리돼서 이해하면 안 되죠. 물론 분리를 해서 각각 이해를 해야 되지만 연결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위에서는 pH 2가 나오는데, 그죠? 또 12지가 가니까 중화를 시키고, 그죠? 또 뭐 소장에서는 영털도리가 점막이 얇은데 그래서 흡수가 빨리 되는데 대장에 가면 두꺼워지잖아요. 그죠? 뭐 이런 여러 가지 비교, 분석, 통일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예를 들어서 뭐 소화계, 신경계, 소화계에서 영양소가 있다. 영양소가 있는데 신경계에 심내에 영향을 줘요. 영양소가 심내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줄 수 있을까요? 그렇죠. 또 영양소도 여러 가지가 있죠. 어떤 영양소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혈액이다. 혈액에 있는 성분들. 단백질도 있고, 네. 또 지질도 있고, 그죠? 탄수화물도 있고, 또 비타민도 있고, 미네랄도 있고, 또 호르몬도 있죠. 이런 게 예를 들어서 심리 중에 대표적인 게 우울증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그죠? 그러면 여기 호르몬은 얼마나 영향을 주고, 호르몬도 종류가 여러 가지죠? 그죠? 뭐 코티졸도 있고, 미네랄 코르티코이드도 있고,
뭐 알도스테론, 뭐 여성 호르몬도 있고, 네. 이런 것들이 우울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얼마나 영향을 줄까요? 엄청.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별량 통계로 분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인체 내에 있는 이런 지표들로 우울을 통계를 돌려가지고 논문에 하나 퍼블리시를 했어요. 놀랍죠? 그래서 통계로 돌려보면 수치가 나와요. 이런 것들, 그러면 우리가 영양소가 뭐 우울에 영향을 줄 거야 막연하게 하는 것과, 그죠? 구체적으로 어떤 성분이 얼만큼 영향을 주냐, 또 그게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아닌지, 이런 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과학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신비주의에 빠질 이유가 하등 없는 거예요. 그거를 못하면 무대뽀로 그냥 마음을 편안하게 해야 된다,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 그걸로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네? 제가 분석한 바에 의하면은 우울증도 이제 소매틱, 신체적인 우울이 있고, 커그니티브, 인지적인 우울이 있거든요. 소매틱의 경우는 인체 혈액 지표에서 50%를 영향을 받아요. 예, 통계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어쨌든 그래서 그러면 기관을 이해하려면 조직을 알아야 돼요. 그죠? 예를 들어서 상피 조직, 암이 있는데 암의 90%가 상피 조직에서 생긴단 말이에요. 아, 그럼 왜 다른 조직에서 안 생기고 상피 조직에서 그렇게 많이 생기냐? 그러니까 조직을 알아야 된단 말이야. 예? 근데 지금 암은 DNA가 고장났어. 예? DNA만 뎁다 공부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죠. 예? 예. 그렇죠. 그렇죠. 이 기관계에 다 영향을 주는 게 뭐예요? 혈액이잖아요, 혈액. 그죠? 예? 혈액 환경을 알아야 되고, 예? 혈액의 주요 성분은 뭐예요? 영양소와 산소잖아요. 그래, 그것들이 어떻게 유전자에 영향을 주냐, 이거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공부를. 그죠? 그래서 최근에 영양을 많이 공부를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1대1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양소들도 여러 가지가 있고 산소가 공급되는 방식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들을 다별량적으로 통일적으로 통계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석을 해야 된다. 그래야 제대로 된 예측을 할 수 있고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거죠. 예? 암세포가 DNA가 고장나는데 DNA만 뎁다 정지시키고, 예? 그러면 말이 되겠습니까? 이 환경적인 요인을 보세요. 이 기관은 인간이 환경이에요. 그죠? 혈액이. 예? 이 세포들의 환경은 혈액. 그죠? 이 세포의 환경은 조직이에요. 커다랗게. 조직 환경. 이 세포는 또 이 소기관들의 환경이 되는 거예요. 거대한. 이런 유기적인 하나의 시스템에 대해서 보다 큰 상위 시스템은 환경으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죠? 시스템 환경, 시스템 환경, 시스템 환경. 이것을 유기적으로 통일적으로 이해를 했을 때 진정한 이해를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1급 과정에 하겠지만 원자, 분자, 화학 개념을 알아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세포학 해야 되고, 조직학 해야 되고, 네? 기관, 각각의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개체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인간이라는 환경, 사회, 그죠? 국가, 지구, 태양계, 이런 것까지 확장해서 우리가 인식할 수 있어야 진정한 현대인이다. 야만인이 아니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죠?